다음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이석주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공무원 및 방청객에 계신 우리 학생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만취의 계절 안녕들 하십니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이석주 의원입니다. 오늘 저의 시정제문의 제목은 집값, 시장은 이제 시장에 맡겨라이고, 핵심은 시민 혼성이 극에 달한 재건축 재개발 규제와 도들섬 및 광화문 광장 등 도시 혁신이며, 규제를 풀든 저의 임기가 끝나든 그날까지 아마 계속 설 것입니다. 6년간 20번씩 참 지독하고도 이 끈질긴 인연 악연, 내년 3월에는 제발 좀 이 자리에 서지 않도록 좀 시장님 도와주십시오. 먼저 지역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로 재개발 재건축의 사업성과 사업 절차와 현장 실태에 대한 첫 질문입니다. 계속 진행해온 질문이니까 시장님도 가볍게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낡은 집을 재건축한 지가 20년이 됐건만 그놈의 규제 때문에 아직도 첫 준비 단계로 선거 때만 되면 헛공약이 판을 치지만 선거만 끝나면 또다시 규제 온상으로 이 지형이 됐습니다. 절차상 앞길이 너무 험난하여 드리는 현장 실태에 대한 질문을 잘 들으시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시장님, 노후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의 핵심 법령은 도정법과 도척법으로 절차 이행이 가장 중요한 생명입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강제 중단시키고 있는 낡은 대규모 단지들이 모두 준비 첫 단계인 정비구역 단계에서 정지되고 있어서 그 심도는 매우 심각합니다. 자, 보십시오. 재건축을 하다 보면 이 12가지 큰 절차 중에서 지금 많은 단지, 큰 단지들이 준비 단계, 아직 시작도 못한 단계입니다. 20년이 걸렸습니다. 준비하는데. 그러니 본의원이 이 자리에 20번씩 쓸 수밖에 없죠. 정부 자료를 보면요, 정비사업 전체 기간이 26년 걸린다고 그래요. 구역에서 사업 준공까지만 도 15년이 걸린다는 것이 아주 정확한 서울시 클린업 시스템 상에 있는 자료의 그 정확한 자료입니다. 보십시오. 어느 기간에서 어디까지 몇 년 걸리는 것이 서울시가 지금까지 통계에서 평균을 뽑아놓은 거기 때문에 이 자료는 정확하게 보시면 됩니다. 26년입니다. 절차 기간이 이토록 첩첩산중인데도 첫 단계인 정비구역 단계에서 서울시가 5년, 6년씩 붙들고 있으니 참다 못해서 폭발한 저 주민들의 온성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보세요. 최근이죠, 최근. 녹물로 밥해 먹고 도저히 못 살겠다. 시장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노고가 많으십니다. 네. 시장님 이처럼 장기간 소요되는 재건축 재개발의 복잡한 절차,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이 절차가 이렇게 오래 걸리고 시민들의 온성이 지금 저렇게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것 아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알고 계시겠죠? 예. 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시장님, 계속 중단시킨 잠실이나 여의도, 대치동이나 압구정 같이 이런 큰 단지들은요, 이 아파트 지구 같이 이런 단지들은 정비 계획하고 지구 단위 계획 및 마스터 플랜을 결정 고시가 아직 안 돼서 설계를 못하고 계획도 못하고 그림도 못 그려서 한치도 못 나갑니다. 지금 시장님이 첫 단계를 장기 지연시키면 무슨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까? 농물, 초과이익 환수, 분양가 상한제, 일몰제로 구역이 통째로 그 취소당하고 이렇게 주민만 피해를 보게 되는데 그 책임을 왜 우리 주민한테만 돌리십니까, 시장님? 시장님한테도 일면에 책임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뭐 제가 주민들한테 책임을 돌린 적은 없고요. 네.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이게 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강제로 중단시킨 정비구역 지정 오늘 해줘도요 10년 후에나 이사 갈 수 있어요. 왜? 동의도 안 되고 상가가 500세대 600세대 그 사람들 절대 동의 안 씁니다. 그래서 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시민들이 저렇게 울부짖는데도 시나 구에서 해야 될 이 정비구역마저도 5년 6년씩 붙들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살잔 말입니까? 다음은 서울 집값 상승 한번 다시 논해보고 질문하겠습니다. 이 주택시장의 무리한 공공개입은 안정을 찾는 것보다는 사실 부작용이 더 큽니다. 집값 안정시키려고 8이나 9.13 같은 정부 초강력 대책, 재생 절차 중단시켰죠. 이거 보세요. 핵심 규제 8가지 지독한 규제입니다. 지독한 규제. 누구도 재건축할 수가 없어요. 세금 복단에 이렇게 동원했지만 공급의 시가 말린 결과 또다시 기존 아파트까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자, 8월에 2배로 상승했죠. 33년간 1986년부터요 2010년까지 봤을 때는 올림픽이나 이럴 때는 올랐죠. 내릴 때는 200만 원 건설, 외환위기, 금융위기, 그 다음에 이번에 9.13 약간 내리다가 올라서 지금 40포인트에서 110포인트까지 33년간 불패입니다. 서울의 집값은. 돈 있으면 집들 사세요. 자, 온갖 기조가 이렇게 중단에도 비웃듯이 33년간 주택 공급은 이렇게 약간의 변화만 거쳤지 오르는 것은 바로 살기 좋은 곳에다가 내 집을 갖겠다는 이런 자연스러운 그런 시장 경제의 논리가 바로 이겁니다. 최근 7년간 출구 전략과 재생 규제로 약 40만 호 새집이 줄어 지금을 바로 주택 공급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암흑시대. 다음 페이지 한번 봅시다. 암흑시대 보세요. 자, 전 시장님 27만 세대 이렇게 해서 한 5만 세대가 감소했고요. 정비구역 봅시다. 지구 정의는 60건 70건이 돼야 되는데 작년 올해 없죠.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30년 됐고 내진도 제로 된 아파트가 매날 4만 세대 이상 늘어간다. 시장님, 집값 상승을 안정시키겠다고 하시면서도 이 공급 중단하는 이런 정책 시장님은 하시면 안 되는데 왜 계속 하십니까? 한 말씀 해보세요. 예, 제가 뭐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네, 아주 지긋지긋하게 듣죠. 네. 뭐 입장이 별로 바뀌실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민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동시에 지금 특히 지금 그 말씀하셨던 지역들은 워낙 예민한 지역이고 이게 저희들이 진행을 하면 여러 가지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뭐 주민들의 꼭 탓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주변에 이런 집값이 오름으로써 그 불평등에 대한 또 그에 대한 어떤 도덕적 이런 해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국민들이 또 더 큰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답답은 한데요.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려도 되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보유세가 좀 도입되고 공공임대주택이 확고히 더 공급이 돼서 그 조금 있다가 이런 것들이 사라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 서울시에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또 아니기 때문에 저도 좀 답답한 측면이 있습니다. 소장님,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시장님 마음 내가 100번 아는데요. 사실 집값은요 인기 좋고 살기 편한 장소에다가 집 지어주면은 안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떤 정부나 시의 규제 정책도요 자유시장을 이길 수 없어요. 어떻게 이깁니까? 시장님은 절대 시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못 이기는 거예요. 이것은 대진리요 철칙입니다. 공급 실적도요 최근 7년간이 시장님 전 7년보다 약 5만 세대가 줄었어요. 집값 오르겠죠. 최근 2년간은요 재개발 재건축 정비계획 봐도 올스톱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서울시는요 지금 새 집을 공급을 하는데 시에서는 하나도 안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재개발 재건축이에요.
그러면은 집값도 안정되고 시민 수곤도 저렇게 난리 주고 난리 법석인 저 시민들 하는데 왜 그거를 안 하고 있는지 참 답답해요. 시장님 이런 혹한 이런 말이 있거든요. 시장님은 웬만하면 풀어주려고 하는데 국토부나 정부가 막고 있어서 시장님이 가운데서 십자가를 메고 있다. 이런 말이 혹간에 들리는데 그 말 맞을까요? 나는 그 말이 맞기를 바라요. 그런 이간 맞습니까? 적 발언은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주민들의 이러한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이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라는 것, 이는 뭐 참으로 중요하고 이 점에 있어서는 중앙 정부와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아까 집값 시장은 시장에 맡겨라. 그러니까 그 시장은 저한테 맡겨라 이런 말씀 아니신가요? 박 시장님이 자유시장한테 맡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왜 큰일 납니까? 왜냐하면 어느 국가나 사실은 이 부동산 가격의 안정에 대해서는 뭐 정부가 깊이 개입하고 있죠. 저도요 정부 개입에 대해서 저도 학교에서도 제가 사실 저번에 얘기했지만 저도 공부 많이 했습니다. 이게 무리한 개입 안 좋습니다. 약간의 개입은 좋아요. 그거 법은 다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억지로 5년 6년씩 붙들고 있지 마세요. 안 됩니다. 이거. 시장님은 해주고 싶은데 국토부나 정부가 못 해주고 있어서 어쩔 수 없다. 주민 여러분 조금만 봐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시장님의 정답입니다. 자, 시장님 그럼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또. 자, 그 이번 민선 7기예요. 23호로 임대 공급 정말 잘하셨어요. 나 그 부분에 대한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추가 8만 원을 한다는 것은 이건 실패입니다. 왜냐? 다 그 용도가 있어요. 폐수처리장도 있고 주차장, 공공시설 이전 적지, 주민들이 기다렸는데 공원 하나 들어온 줄 알았는데 또 임대진데 환장하는 거고 임대진데 또. 그 마이스단지 정말 알지 않으면 억대 넘는 땅들을 보여. 신도시도 부글부글, 마곡 수색도 부글부글, 동부사업소 서울은 부글부글, 다 부글부글하고 여기 2만 세대 명씩 단원서 갖다 바쳤죠. 이 모양이야, 이 모양 지금. 근데 무슨 7, 8만 원. 물론 8만 원에서 조금은 할 수 있겠지만 진짜 필요 없는 데는 시장님이 과감하게 그 밑에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야 제껴 하고 하세요. 왜 그렇게 물론 뭐 임대 확보한다는 건 좋은데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지금 내가 그 조사를 해봤는데요. 역세권에 있는 큰 단지들이 있죠. 역세권 뭐 누구라고 얘기는 않겠어. 뭐 대치동에도 있고 다 있는데 그 단지들에다가 역세권 200m 반경, 300m 반경만 임대주택 지어도요 2,000세대, 3,000세대씩 늘어나 버려요. 그 살기 좋은데 역세권에 3,000세대 늘어나요. 저거 보세요. 서울이 의료원에 800세대, 동부도로사에 뭐 1,200세대. 이거 우리가 마지막 먹고 살아야 할 이 좋은 땅에다가 왜 질 때다가 짓고 왜 거기다 지어서 주택 문제 해결하지? 왜 마지막 남은 땅에다 이걸 지어야 되냐고요. 내가 목소리 안 높이게 됐습니까? 동료연 여러분 말씀 좀 해보세요. 고맙습니다. 자, 그렇게 그런 상황이고요. 시장님 그 추가 8만 원 좀 생각 좀 해주십시오. 아니 답변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우리 국민의 정말 최고의 고통인 주거 문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4만 원 그리고 해결하는 8만 비법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시는 이미 이런 부족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 하고 있죠. 저는 공공임대주택을 잘 아시지만 진짜니까 지인데 다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다가 종 하나만 해서 그냥 몇천 세대씩 지어버리자니까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저 강남에 강남 아니어도 자꾸 왜 저를 강남으로 타? 저 강북에서 왔어요. 지금 아까 지적하신 게 전부 강남입니다. 강남 아니에요. 네. 강남 그 괜히 강남 지금 강남 피곤합니다. 얘기하지 마세요. 자 그럼 또 다시 그 유일한 새집 공급원이 재건축 재개발인데요. 지금 출구 전략으로 일몰제 직권해제가 지금 저 조촉법 20조 21조가 생기면서 공급에 씨를 말리고 있어서 집값이 또 올라가요. 이건 학군 때문에 또 올라가. 하여튼 이상하게 집값 올릴 일들만 해. 자, 서울 지금 그 서울에요. 한 60%가 구역이 다 해제돼 버렸어요. 총 한 400군데에서요. 거기다가 이제 그 도정법 일몰제가 이제 2년마다 이제 이거 한번 바꿔보세요.
자 보세요. 2년, 3년이면 여기서 여기 못 가고 여기서 여기 못 가고 여기서 못 가면 3년이면 자동적으로 취소가 됩니다. 직권해제가 있고 시조례로도 되겠죠. 사직 2구역도 그래서 패소됐고. 이거 보세요. 향후 일몰제 대상인데 향후 일몰제 보시라고. 지금 몇 년 후에는 배구 군대가 또 몇 개 남은 것 중에서 다 볼이 뽑게 생겼어. 예? 구역 취소된 걸 취소된 데다가 집 얼마나 짓겠나 이 검토해 봤더니 저기 밑에 보면 한 26만 세대인가를 못 지었어. 이건 맞아요. 이게 자료 상당히 정확히 맞습니다. 이거. 지금까지 없어진 것만도 이렇게 많은데 사실 내가 취소된 지역 강북의 성북구나 저쪽을 우리 이원에서 가보면요. 그야말로 그 양반들이 사는 것은 그 폐허 속에다가 저기에 돈이 들어가가지고 그 빚이 들었죠. 예? 그 다음에 그게 보니까 도로가 조금 넓은 데는 다가구만 우죽순해서 정말 볼품없는 우리 서울시 어려운 도시로 변해갑니다. 절차 기간에 못하면은요 가차없이 저렇게 사직 2구역처럼 취소가 됩니다. 자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공급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네. 정말 잘 챙기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18년, 19년 것만 제시하셨는데요. 2017년에 이미 저희들이 27건의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지나치게 너무 공급도 중심만으로 해결을 할 수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공급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그 모니터링 하고 있고 그래서 2017년 27건, 2016년에 19건 이게 나가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실제 공급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고려해서 저희들이 챙기고 있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일몰 부분도 사실은 그게 이제 일몰을 시키지 않으면 오히려 주민들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몰을 하되 또 주민들이 원하고 또 새로운 그런 여건이 되면 다시 재지정도 하고 있다는 어려워요.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취소돼 버리면은 시장님 다시 추진하기는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어느 강북의 어느 지역 가가지고요 취소된 지역 다시 하자고 한번 조합원 모집해 보세요. 안 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머니에 돈도 없고 또 할 수 있는 여력도 없고 그래도 지역 지정을 해서 강제로라도 끌고 가니까 시공자로도 한 명 나타나서 뭐 얼마에 지어줄게 이런 게 나오지요. 새로 온다는 거 이거 탁상공론이 안 돼. 자 자료 보면요. 진행 절차를 막아서 내년에도 약 38개소 정도가 이제 취소가 되게 되는데요. 내년만 해도 일몰 기간이 지나면 이제 취소가 되고 그 원망은 사실 우리 시장님한테 돌아와요. 자 보세요. 반포나 여의도 압구정 등 그 원인이 시에 있다. 왜? 관리계획 발표를 지금도 않고 있거든. 지금 이게 해놓고도 통계발 문제 때문에 이 않고 있어. 그러면 그 단지들이 자동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몰이 돼버리겠죠. 그 책임은 완전히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 지시하죠. 이렇게 무서운 지금 책임을 왜 지려고 그러세요? 답변해 보세요. 일몰이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연장되는 게 압도적으로 많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또 주민이 원할 때 일몰이 되고요. 또 나중에 또 원하면 해제가 됐다가도 다시 또 지정되는 그런 경우도 많다. 굉장히 합리적으로 다 잘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너무 걱정 그 부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뭐 30% 이상 찬성을 해서 취소한대지만은 자 보세요. 조합 설립할 때 75% 받아서 조합 설립 해놨는데 30% 50%가 찬성했다 해서 그 지역을 취소를 해보세요. 그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거기에 있는 분들의 그 가슴은 아마 썩을 겁니다. 그거를 우리 서울시나 구나 이게 도와주지 말고 웬만하면은 공급하자 이겁니다. 저는 그분들한테 뭐 특혜를 주자 이런 게 아니고 웬만하면은 저렇게 26만 세대씩 공급 못한 것 좀 공급해서 새 집을 지어서 집값을 내려보자. 제 생각이나 우리 박원순 시장님 생각이나 똑같아요. 정책은. 나도 이 주택 정책 같은 걸 많이 고민을 해본 사람인데 주민들 좀 새 집에서 잘 살게 좀 평생 그 양반들 한번 지어고 살아야지. 그분들 좀 살게 하고 우리도 집값도 내려보자 이런 얘기예요. 자, 계속 얘기했듯이 서울 집값은요. 신도시나 집비해제로 거기다 신축은 아니고 소시 재생, 아까 재개발, 재건축을 공급을 해서 늘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출구 전략이 구역 취소 이제 그만하려니까 국토부 장관한테 그런 법령을 건의하실 이런 생각은 혹시 안 가지고 계세요? 예, 저는 그런 생각은 없고요, 의원님.
공급의 측면에서 보면 이미 서울시 주택 보급률은 100%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으면 이제 과잉이 되고 더군다나 인구 줄고 이렇기 때문에 공급이 무조건 저는 능사는 아니다. 오히려 지금 한 명이 600채가 넘는 집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자가 보급률이라든지 공공 임대주택을 늘릴 것인가, 이런 게 저는 정책의 오히려 중요한 방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님, 자, 이 두 개 물건이 있어요. 살 사람은 한 명이야. 어떻겠습니까? 가격이 싸요. 흥정해요. 야, 내가 오지 안 팔아. 근데 살 사람은 두 명인데 물건이 하나야. 자꾸 올라갑니다. 간단하자. 시장. 박 시장님이 시장을 유지하지 말고 시장은 자유시장한테 맡기라는 겁니다. 그게 맞아요. 내가 고집 부리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앞에 정말 탁월하게 제목을 잘 다루셨다. 자. 시장은 박 시장한테 맡겨라. 저는 이런 걸로, 그거는 정확한 해법인데요. 시장한테 맡기면 큰일 납니다. 이제 좀 맞는 거 맞다고 좀 하세요. 제발 좀. 아니 시장님 뭐 평생 시장님 하실 겁니까? 의원님, 이거는 다음에 한번 제가 참. 따로 한번 이 토론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좀 생각이 많이 다르시네요. 좀 큰 틀을 가져요. 새 대통령도 하고 세계 대통령도 하고 하셔야지. 계속 서울시장에 머물겠습니까? 그 생각 버리셔야 대통령 됩니다. 차마 이 질문은 사실 안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너무 서운해서 어쩔 수 없이, 정말 어쩔 수 없이 이 질문합니다. 이 보세요. 규제와 진행 중단, 출구 전략상 구역 해제, 가격 불패, 원인 제공 등 사실 죄 없는 시민들이 이렇게 폭발해 본 지가 엄청 오래됐죠. 그리고 어떤 단지는요, 정비구역만도 6년씩 중단시키고 있어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층수하고 집값 안정이야. 층수는 따져봐야 성량값으로 바뀌었고 집값 안정은 공급 부족으로 세상증을 저렇게 계속 하니까 정책 실패가 너무도 유명하게 방증이 되고 있는데도, 시민이 실태가 이런데도 시장님은 금년 5월 달에 어떤 TV에 나가셔서 최근에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서 서울 재건축 재개발 10월 며칠 지난달에 계속 규제하겠다. 불난집에 부채질이죠. 시퍼렇게 멍들어버린 시민 가슴에 대못을 박아버렸습니다. 맞습니까? 이 보도가 틀렸을까요? 국가민사만. 이거를 어떤 우리 주민이 저를 줘서 저한테, 야 시의원 너 뭐하냐 자식아, 좀 따져라. 알겠습니다. 내가 따질게요. 지금 이 자리에 왔어요. 자, 시장님, 이 발언한 이유가 주택시장 안정화 같은데 사실 맞다고 보여죠. 맞죠? 안정화죠. 이런 발언을 안정화 때문에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안정화되는 시점이 언제고, 안정화의 기준은 또 뭐고, 집값만을 이유로 재건축을 통째로 중단시켜버린 법적 근거가 무엇이고, 중단시킨 재건축 절차는 언제나 다시 해줄 겁니까? 이게 내가 너무 여러 가지를 물어봤는데 간단하게 아까 얘기했듯이 시장님은 해주고 싶은데 국토부에서 못 해주게 해서 못 해준다, 이렇게 답하시든지, 어떤 기준 때문에 못 준다든지 뭔가 우리 주민한테 메시지를 주고 우리 주민한테 뭔가 이야기를 좀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저기도 아마 우리 주민들은 아니어도 방청객에도 아마 재건축 때문에 오신 분들이 더러 계실 거예요. 자, 시장님 한 말씀만 해주세요. 뭔지 안정화 기준. 우리 이 학생들이 많이 와 있는데요. 네. 저는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의 미래가 사실 지금 암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금 이렇게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세상을 우리가 넘겨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동산은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큰 고통이고 가계 지출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만 하더라도 서울 시민들의 27%의 가계 지출이 바로 이 주택에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이런 많은 사실 부분의 규제들이 중앙정부의 권한 속에 속합니다.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크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투기를 방지해야 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야 되고 또 이 공공 임대주택을 저는 적어도 30%, 40%까지는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원하는 모든 국민이 이 국가가 또 지방 정부가
이 제공하는 시장님, 그 이런 논리, 임대주택에 그 살 수 논리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귀에 따갑도록 들었어. 제가 지난 됐어요, 8년 이제 동안에 됐어요. 그래도 우리 야, 야. 시의원님들이 협조해 제가- 주셔가지고 10%를 지금 저희들이 아니, 그러니까 거의 내가 하고 확보하게 되잖아요. 자, 저는 이런 보세요. 것이 내가 중요하다고 뭐 때문에 생각해요. 이걸 물어봤냐면은 시장님의 그 말씀 논리 다 알아요. 그 때문에. 자, 뭐예요? 집값이 오를 때도 안 해줬죠. 내릴 때도 안 해줬죠. 안정화 시점도 기준도 없죠. 중단시킬 법적 근거도 없죠. 이건 권력 남용이고 행패지. 안 그래요? 아니, 시장님의 논리 임대주택 강화제 확보하자 이게 아니에요. 지금 해줄 거냐 안 해줄 거냐 시작 단계에 있는데. 에? 자, 작년 8월 시장실계 발표한 통계발이요, 기대 심리를 자극해서 9.13을 잉태를 했어요. 사실 그거를 사설까지 쓴 보도를 좀 보실까요? 사설. 박원순 여의도 맨하튼처럼 집값 수요 헛발질한 정부, 이상황의 박원순 시장의 개발 계획은 불쏘시개가 됐다. 자, 사설입니다. 사설. 여기에 대해서 고발을 했어야지요. 감히 시장한테 신문이 이런 사설 쓸 수 있냐고 가만히 계셨잖아요. 그럼 맞아요. 언론이 다 맞지는 않죠. 왜냐하면 또 언론사에도 이게 의견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저기는 주로 경제지는 저렇게 또 씁니다. 그러니까 나는 집값 실패가 이렇게 지금 본의원이 이렇게 자료 만들면 이렇게 해서 보니까 사실 정부나 서울시장께서도 이렇게 원인을 제공해 줘 놓고 엊그제 행감장에서 인사말로 계속 규제하겠다고 이 대못, 사실은 가만히나 계셨어야지요. 어떤 지역 주민이 이 시장님 말씀 듣고 존경하는 우리 시장님 이럴 수 있겠어요? 아니지요. 가만히 계셨으면 중장이라도 간다니까요. 응? 시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시장님하고 나하고 밤을 샌들 뭐 해결이 안 되는데 일단 3월 달에는 이 자리에 안 서게. 제발. 저는 가끔 나 뵙고 이게 싶습니다. 이 자리에 쓰기 싫어. 나 죽겠어. 네. 자, 빨리 들어가세요. 다음 문화본부장 잠깐 나오실래요? 자, 8.2와 9.13 등 숱한 대책과 신도시 대출 단절 초과이득 분양가 절차 중단 모든 걸 다 동원했지만 앞에서 봤듯이 매매와 공급 단절로 안정화 신용만 했고 집값은 계속 불패다. 국토부와 함께 만든 시장관리협의체도 행정당민이 당장 그만두시고 시장님 이제라도 시장은 시장에 맡기고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공급확대로 길을 분명히 찾아가세요. 본부장님, 네, 최근에 문화본부장 항공 위원십니다. 개장하신 한강노들섬 음악섬에 질문하겠습니다. 자, 지중해로 뻗은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의 폐해된 강변의 녹슨 철강 공업도시 빌바오와 발렌시아에 미술관과 음악당을 지어서 연간 150억의 해외 관광객과 수조 원의 수익을 번다에 생긴 말로서 빌바오 효과라는 말을 혹시 아십니까? 네. 빌바오 효과가 뭔지 네, 알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빌바오 효과. 네. 빌바오 예, 효과가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 이런 잘 모르시면 문화예술이 도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자, 저 문화예술이 우리 도시에 미치는 영향 대단하죠. 그게 빌바오 효과인데 빌바오라는 조그마한 철강 도시, 우리가 이번에 가봤는데 녹이 텅텅 슬어서 볼 거 없는 도시에 150만에 해외 관광, 우리도 갔더니 사람이 바글바글 쓸 데가 없어. 그동안 도시혁신 선진사를 찾아온 우리가 견학자 갔다 온 스페인, 아부다비, 호주 등에 있는 문화예술의 전당을 볼 때 그 건물 자체가 정말로 엄청난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장한 우리 한강의 음악성과 비교를 해보려고 한번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세요. 자, 앞으로 좀 넘겨보세요. 앞으로. 뒤로. 자, 앞으로. 예, 보세요. 빌바오 국게나임 미술관이 프랑크 게엘리가 설계했죠. 7천억 들었다고 그래요.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아부다비에 있는 짱누벨이라는 사람 잘 기억하세요. 발렌시아에 있는 음악당, 갈라트르바, 이 사람들이 7천억씩 들었죠. 자, 이 작품들은요, 그야말로 세계의 거장들이 최근에 강변에다 지은 거야. 강변에다가. 자, 그럼 또 다음 그림. 자, 이거는 뭐냐? 한강예술섬이라고요. 짱누벨이라는 사람 기억하라 그랬죠. 프랑스 작가. 박수홍으로 이제 바뀌었죠. 이것도 한 6천억 정도 들려는데 2010년 11월 지금쯤 완공이 돼야 되는데 사업이 백지화됐어요. 아마 우리 박원순 시장님은 왜 사업이 백지화됐는지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역사는 증명을 할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번에 완공된 한강 노들섬 멋있죠? 583억. 교통은 버스나 수당 택시. 정말 멋있는 작품입니다. 세계적인 작품. 이런 작품 혹시 학생들 보신 적 있어요? 이게 우리 대한민국, 이게 우리 서울입니다. 자, 본부장님 모두가 노들섬이나 노들섬처럼 그 이 애국도 입지가 강변이고 초현대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아까 얘기했던 요것은요, 2012년 우리 서울시 예산 삭감으로 백지화시킨 한강 노들섬 예술섬 장르별의 6천억 이 작품인데, 이번에 개장한 정말 초라한 복합예술섬이죠. 메머드 장관의 거장들의 예술품, 대규모 사업비, 관광객, 유치와 수익성 등을 볼 때 왠지 한적한 우리의 노들섬 버스 타고 많이 오실지 본부장님 솔직히 의견을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지금 그 말씀하신 옛날에 그 오페라하우스는 아마 그 진행 과정에서 그 시의회하고 시민들의 이제 공감대를 좀 형성하지 못해가지고 지금의 저 음악섬으로 재탄생했고, 지금 현재 많은 시민들이 애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 어쩔 수 없죠. 저도 이거 할 때 반대 많이 했습니다. 사실 노들섬은 역사나 입지상으로 볼 때 우리 서울의 얼굴입니다. 관광장으로 우리 후손들의 먹거리가 될 메카요 명소입니다. 근데 이제 4천억을 들여 내년에 또 착공될 창공 아레나 음악당은 K-팝이나 글로벌 음악예술의 전당이 될 텐데 디자인 형태도 협시 엎어놓은 것 같아. 사업비도 들쑥날쑥. 봅시다. 이 4천억이면 상당히 큰 돈인데 지금 이렇습니다. 본부장님, 노들섬 종합예술섬과 이 사업을 피드백을 해볼 때 창동 아레나는 노들섬의 후회를 남겨서는 안 됩니다. 아레나는 지금도 계속 협의 중이니까 더 늦기 전에 예술성, 수익성, 교통, 숙박 등을 더 고민하고 검토해서 세계 최고의 음악 명소가 돼야 할 텐데, 우리 서울특별시의 문화예술 분야의 수장이신 본부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어서 본부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저 민자로하고 뭐 민작은 저희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서울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 작품이 마음에 드십니까? 네, 저 아마 국제 설계 공모해가지고 국제성을 뭐 한 것하고 네. 아까 내가 우리 저 앞으로 한번 넘겨보세요. 앞으로 쭉쭉쭉 더 앞으로 됐어요. 이런 작품들은요 이 자체가 예술품이야. 저 접시 덮어놓은 것 그 창동 쪽에 숙박시설도 교통도 안 좋은데 4천억 들여서 누가 가겠습니까? 답답합니다. 답답해. 제거하세요. 자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죠. 자 끝으로 아픈 내용과 연계해서 드리는 광화문 광장 재구조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장님 잠깐만 좀 나오시겠습니까? 시장님 잠깐만 좀 나오세요. 잠깐만. 그동안 그 야심차게 추진해온 본 사업이 서울시는 9월에 착 완공 시기를 무기한 연공했고 최근에는 다시 설명회와 토론회를 열고 있습니다. 우선 광화문 광장은 우리 민족의 글로서 변천해온 모습을 좀 같이 봅시다. 자, 이거는 조선시대 광장이고 월대 해태상이 있고 월대가 있고 이 임금님이 백성들과 함께 대화를 하는 장소입니다. 의정부터가 있었죠. 생생하죠. 이거는 일제가 지은 중앙청 30년 전입니다. 다시 한번 돌려보세요. 다음. 자, 이거는 10년 전에 중앙천 철거하고 나서 오세훈 시장이 부엌 들여서 만든 발초 들어 만든 지금 시장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번에 재구조의 모습이고 완공은 이렇게 된답니다. 이걸 보세요. 시장님, 오세훈 시장이요. 2009년 7월 달에 조성한 모습과 이번에 당선작을 보면은 교통만 사실 율곡로에서 이렇게 T자에서 월대, T자에서 Y자로요. 그러니까 월대 및 의정부터 복구, 공원 좀 넓은 것 외에는 큰 차이가 나는 없다고 봐. 가장 큰 변화가 뭐라고 간단하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저기 눈으로 딱 보면 보이시잖아요. 보면 모르겠어요. 네? 나는 보면 모르겠다. 그 지금 종로 주민들도 제가 내가 보니까 난리야. 말씀드리면요. 사실 광화문 광장은 워낙 우리 대한민국 전체, 서울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광장이죠. 그래서 사실 이게 지난 3년에 걸쳐서 100번이 넘는 여러
이 어떤 회의와 토론이 있어 왔습니다. 토론 많이 하셨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견이 네. 시민단체들과 그래요. 일부 민심이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러면 이런 중요한 문제는 많은 분들의 얘기를 계속 듣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사실 제가 지금까지 저 안을 만들 때까지는 광화문 시민 포럼이라는 걸 조직해서 사실 제가 별로 관여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주민들의 의견이 많다고 해서 최근에는 제가 지금 주민들 다 만나고 전문가들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확실히 우리가 반영해야 될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향후 뭐 계속 저는 주민들이 그런 반대가 없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듣겠다. 그렇게 네, 해주세요. 그래서 자, 보세요. 아마 좋은 안이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의견 수렴을 115회 하셨는데 개월로 따져보니까 13개월이었어요. 광화문 포럼을 했는데 3년 전에 67회를 한 것은 내가 인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질문을 더 합니다. 광화문 광장 5천만 우리 민족의 얼굴입니다. 소통, 교통, 반대, 공공성 등 숱한 문제점이 있는 건 분명하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소통입니다. 의견 수렴만 봐도 1년밖에 안 돼. 그간 이렇게 많이 118회 했대지만 내용은 모두 사업을 하겠다고 결정된 후에 진행을 전제로 수렴을 했고 진정으로 본 사업이 이 사업이 정말 불효불급한지 당위성이 맞는 건지 필요성이 있는지를 사실 그런 거는 내가 볼 때 별로 없었습니다. 가장 중요했죠. 민족의 얼굴 바꾼 대역사업 이므로 서울 시민을 포함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요 전후를 다 노출시킨 다음에 본 사업의 당위성을 묻고 준공기간이 이왕 늦어졌으니까 재진행하는 것이 저는 정답이라고 봅니다. 시장님, 사정이 이러고 최초로 광화문 광장을 재생하겠다고 시작한 것도 2016년 9월 광화문 포럼이니까 800억 들어서 전 오세훈 시장이 2009년도에 안공하고 7년 만이야. 그래도 조금은 더 사용하고 지켜봐야지. 혈세 1200억을 들여서 또 다시 하겠다니까 과연 이 사업이 불효불급한 사업인지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공무원 여러분 한번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보십시다. 나는 이거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요 시장님, 당초 계획인 시청과 광화문 지하도나 GTX 역사나 사직율곡로 대개선 청와대 이전 모두 무산됐으니 임기 내 하겠다는 그런 조그만 논리를 버리고 그리고 내년 예산도 모두 삭감해버리고 미래 과제로 남기면서 더 검토하고 더 고민하고 해서 후대 우리 학생들도 이제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우리 후손들한테 남겨야 할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현장 주민들과 만나고 또 무제한 토론할 때 우리 이석주 의원님 꼭 한번 같이 가시면 좋을 것 신문 같습니다. 다 봤습니다. 아니 제가 주민들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고 할 때까지 하겠다. 그래서 무제한 토론을 지난번에 한번 했는데요. 그 말씀도 들었어요. 그런 자리에 아마 같이 계시면 그 말씀 이번에 모든 게 다, 시장님 가셔가지고 한 거 얘기 다 듣고 모든 게 다 이해가 되실 나도 이거 거고요. 준비한 겁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아마 과거의 시장들이었다면 뭐 이견이 좀 있어도 형식적인 절차를 이미 거쳤기 때문에 진행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정말 말씀하신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의 말씀을 충분히 듣고 있는 중이고요. 그 의견에 따라서 알았습니다. 제가 추진할 생각이고요. 시장님 800억 들여서 헌재가 7년 됐어요. 지금도 다 해요. 여기서 할 거보다 다 해요. 자, 그리고 청사나 올대 등 복합 문화재도요. 복원만 하는 게 능사 아니에요. 지금 우리 종로나 이쪽에 가보세요. 다 기록하고 모형하고 보존 방법을 현 시대, 현 정신, 시대 정신, 현 시대에 맞추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크게 생각을 하자 이거예요. 교통 대역 신업시는요. 1200억 이번에 혈세 들어봐야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대공원, 큰 공원밖에 안 돼요. 지금도 월드컵도 하고 월드컵 응원, 교황 방문, 대국민 집회 뭐 데모들 많이 해서 문제인데 다 치고 있어요. 광화문 광장 역시요. 집값 실책이나 노들섬의 후회나 이런 전리를 남기지 말자고 하는 내가 질문이니까 정말 좀 우리 뼈아프게 한번 반성해보고 우리 후손들한테 우리의 미래를 향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재임 기간에 이거를 해야 한다.
이거는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시장님 정말 고생하셨고요. 내년 3월에 저 얘기 안 오게 좀 도와주세요. 네. 이거는 예, 약간 아까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노들섬은 지금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한번 노을 무렵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한번 돼버렸어요. 가보십시오. 아니 저는 답변을 아니, 할 수 있는 그러면 쪽이 조금 더 시간 있으니까요. 주실래요? 아니 그건 제가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걸 꼭 한번 현장에 가보시면 다른 생각을 하실 거고요. 전문가들의 이 여러 그 기고문이나 이런 걸 보시면 굉장히 칭찬이 알겠습니다. 저도 다시 많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네, 한번 꼭 한번 자, 노을 네, 무렵에 들어가세요. 한번 가보십시오. 자, 내 집 생각만 하면 옆집 죽어도 모르고요. 열손가락을 어디 깨물어도 아픈 건 삶의 진리입니다. 농물과 붕괴로 시민이 병들고 죽어가도 관리들은 실책을 아집을 묻어버리고 혈세들인 초라한 졸작의 역사를 보고도 침묵만 한다면은 자유, 정의, 도시 역시는 이선일 뿐입니다. 늘 시민과 고락을 함께하며 선정을 베푸는 시장님이야 공직자가 되시옵길 간곡히 빌고 저 역시 함께 상생할 것을 다짐하면서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